오늘 수업 유리식입니다. 자, 유리식은 분수식이라는 것과 유리식을 좀 말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리식이라는 게 좀 더 큰 범위의 얘기예요.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유리식이라는 것이 어떤 분수식이라는 것과 다항식이라는 것, 다항식과 분수식을 합쳐서 유리식이라고 해요. 근데 말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다항식에 대해서는 앞에서 했잖아, 그지? 인수분해라든지 약수배수 할 때 그런 다항식의 성질을 제외한 이번 단원은 분수식만 좀 자세하게 갖고 놉니다. 자, 그러면 이 단원에서는 뭐 특이하게 응용되는 건 없고요. 단지 분수 형태의 식을 다뤄나가는, 뭔가 간단하게 다루든 분수식을 이용해서 뭘 구하든 간에 분수식을 다양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뭐 심화되는 건 없습니다. 자, 유형별로 어떤 분수식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자, 이런 식으로 시각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분수식 중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큰 겁니다. 지금 식이라서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뭐 7분의 32라는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큰 수가 나올 때 뭔가 이런 분수를 가지고 통분하거나 곱할 때는 뭔가 복잡했거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했더라? 여러분들이 7, 4, 28과 뭐 이렇게 많이 썼는데요. 그지? 근데 이 개념이 결국 4 플러스 7분의 2의 개념이고요. 이것이 결국 앞에 있는 4가 뭐가 되냐면 몫이 되고요. 위에 있는 2가 나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식으로는 쓰지 않을게요. 숫자에서 어떤 분모보다 분자가 큰 값이 나올 때 결국 이렇게 바꾸면 된다라는 공식적인 표현을 꼭 기억해 두세요. 다항식도 마찬가지야. 다항식은 차수가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클 때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만 통분하거나 뭔가 곱할 때나 분자의 차수가 낮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훨씬 편리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문제 하나를 보면 금방 이해 가는데요.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 요거 분의 요거 하고요. 자, 이거를 간단히 하여라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4개를 통분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걸 만약에 그냥 통분한다면 어떻게 될까? 분모가 뭔가 4개가 생기겠지, 그지? 곱이. 그럼 분자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3차식이 나와요. 3차식 플러스 3차식 플러스 3차식 플러스 3차식. 3차식이 4개가 덧셈 되는데 분자가 너무 복잡합니다. 이렇게는 분명히 해도 답은 나오지만 복잡해져서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얘를 뭔가 간단히 하고 싶은데요.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거나 같을 땐 그 차수를 낮춰라. 이 테크닉을 써서.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만 보면은 x-2를 x-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몫이 1이 되고요. 빼면은 나머지 1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 구조에 맞게 쓰면 얘는 몫 플러스 분모는 가만히 놓고요. 나머지를 갖다 분자에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몫을 앞에 쓰고 나머지 위에 쓰고 분모는 그대로 쓰고 됐어요. 자, 이런 변형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분수를. 그러면 이게 차수가 아까 1차였던 게 이제 상수로 낮아졌잖아요. 그지? 이러면서 뭔가 식이 간단하게 돼요. 계산하기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나눗셈의 을 써서 몫을 구하고 나머지가 1 나오고요. 얘도 마찬가지. 자꾸 목을 빼먹네. 자, 몫은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괄호 쳐볼까? 몫이 1 나오고 나머지가 1 나옵니다. 그 다음 얘도 몫이 1 나오고요. 나머지가 1 나와요. 자, 선생님이 어떻게 몫과 나머지를 빨리 구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요거는 여기서 잠깐 옆에서 좀 빨리 구하는 테크닉을 하나 좀 소개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복잡하게 뭐 2x-1분의 6x 플러스 1이다. 자, 이거를 원래 나누기 하면 됩니다. 그런데 빨리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잘 생각해봐. 얘를 갖다가 얘로 나눌 때 몫 나머지 빨리 구하는 방법? 1차식으로 나누니까 조립제법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해도 돼요. 6, 1 나누기 요걸로 나눠야 되니까 뭐 2분의 1 해서 몫과 나머지 구해도 됩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건. 자, 어쨌든
빨리 하는 방법만 잠깐 소개할게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좀 빠르냐면, 자, 이건 나중에 함수할 때 또 나오니까 알아두는 게 편리할 겁니다. 앞에 x의 개수를 그대로 따요. 2분의 6이 몫입니다. 2분의 6이 몫이 돼요. 기억해. 그 다음 분모는 변하지 않고요. 자, 나머지를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만 나머지 정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잖아, 우린 지금. 그지? 얘를 1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1차식이 요 1차식이 0이 되는 x값 2분의 1을 여기다 넣어주니까, 그지? 이해가 가? 응. 2분의 1 여기다 넣으면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다 그렇게 한 겁니다. x의 개수 따고 분모 0 되는 값 분자에 넣은 거예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안 외워도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빠르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요렇게 변형이 되면은 어때요? 1은 다 없어지지, 그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1은 다 없어지네. 그럼 남는 것만 잠깐 써보면 x-3분의 1 플러스 x-5분의 1 마이너스 x-1분의 1 마이너스 x-7분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얘를 통분하고 싶은데 얘도 바로 통분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두 개씩을 잘 묶어요.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묶어볼게요. 얘하고 얘하고를 두 개를 먼저 통분해보자는 얘기야, 내 말은. 자, 먼저 두 개 통분해보면 잠깐 여기서 x-3, x-1 분해가 되고요. 계산하면 2가 나오나요? 그 다음 남는 거 두 개 또 한번 통분해보면 x-5, x-7분의 마이너스 2가 나오나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짝을 지으면 맞게 한 거지? 이렇게 짝을 지으면 잘 지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선생님이 요렇게 두 개하고 요렇게 두 개 짝 지었잖아. 근데 분자 값이 보니까 절대 값은 같으면서 부호가 다르죠. 이거를 통분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어요? 이걸 통분하면 좋아요. 왜냐면 통분해서 이렇게 곱해가지고 뺄 때 많이 없어져요. 이게 개수가 같아서. 그럼 식이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방법이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 통분하면 x-3, x-1분의 2가 되고요. 뒤에 네. 그리고 x-5하고 x-7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금방처럼. 이거 통분할 거예요. 좀 이따. 근데 만약에 선생님 짝을 잘못 지었다고 봅시다. 만약에 어떻게 해볼까? 뭐 이거랑 이거를 짝 지었다고 생각해볼게요. 양쪽 두 개. 그럼 두 개를 통분하면 x-3, x-7 원래는 안 보여줘도 되는데 여러분들 내가 빨리 보여줘야 그게 편하겠죠? 이렇게 빼면은 마이너스 4 나오나요? 그지? 그 다음 플러스 x-5에다가 x-1 하면 얘도 마이너스 4 나오네? 아닌가? 잠깐만. 4 나오죠? 이렇게. 아,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분자가 절대값이 갖고 부가 다르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짝을 잘못 지으면은 하나는 마이너스 4인데 하나가 3이고 뭐 이래요. 이러면은 통분하기가 굉장히 이것도 복잡해져요. 좀 더. 알겠지? 그래서 짝을 두 개씩 잘 이렇게 묶어서 통분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분자가 이렇게 부호는 다르면서 절대값은 같게 나오면 제일 편리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통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한 번 더 통분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자, 요런 테크닉 좀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지금 뭐 1차분의 1차만 했지만 항상 1차분의 2차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 분수식을 간단히 하고 싶을 때 이런 테크닉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문제요. 자, 아까 그 성질을 이용한 또 다른 형태의 문제인데 이젠 좀 숫자입니다. 숫자지만 비슷하게 생각해 볼게요. 자, 위에가 지금 분모보다 크기 때문에 가분수네. 그럼 얘를 분자를 분모보다 이제 낮추기 위해서 아까처럼 나누는 방법을 쓰는 거야.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거랑 이거 같을 때 문제는 A, B, C, D 구하라는데 이걸 다 통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통분하고 정리하는데 이건 복잡해서 못해요. 자, 얘를 지금 변형해야 돼요. 얘를 변형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30분의 157은 자, 바꾸면 어떻게 되지? 몫이 5 나오죠? 그럼 5 플러스 얼마가 돼? 30분의 나머지가 7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까지는 됐는데 문제를 보면 이 우변의 식을 같게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근데 그럼 뭐 A는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온 것 같고 뭔가 이 분수가
이 분수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분자가 지금 1이고 얘는 7이잖아. 그지? 그럼 분자를 맞춘다고 생각하세요. 분자를 맞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1을 만들면 여기가 7분의 30으로 역수하면 되겠죠? 그렇지? 응. 그러고 나면 다시 7분의 30이라는 또 마찬가지 분자가 큰 수가 나오죠. 그럼 얘를 갖다가 또 아까처럼 목나머지 형태로 바꾸면 몫이 4가 되고 나머지가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뭔가 형태에 맞아떨어지죠. 이제는. 이제 감을 잡았죠. 그래서 5 플러스 1 되고 4 플러스 7분의 2를 또 분자가 1인 분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2분의 7분의 1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분의 7만 다시 한번 목나머지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바로 할까 그냥? 자, 2분의 7은 얼마야? 그렇지. 3 플러스 2분의 1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ABCD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죠? 네, 그 다음 유형이요. 자, 이제 다른 변형입니다. 자, 부분분수라는 이 용어가 나와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간단한 어떤 분수를 하나 통분해 보면 요게 A, B분의 이렇게 통분이 되잖아. 그럼 이 통분된 상태에서 양변을요. B-A로 나눠줘 봅니다. 이 분자로 양변을 나눠주면 요거부터 쓸까? 그러면 이거는 B-A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써지게 되겠네요.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그냥 부분분수 변형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빠르게 뭐 부분분수 공식 이렇게도 부르고. 그래서 얘가 바로 공식입니다. 부분분수 변형 공식인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쪽 계산이 통분이잖아. 그지? 지금 선생님이 쓴 건 이놈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분을 반대로 표현한 형태다 라고 생각하고 공식처럼 암기하시는데 이대로 암기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실전에서 보면 좀 더 실전에 적합하게 하자면 양변에 C를 곱해주는 게 좋아요. 뭔가 양변에 C를 곱해서 결국 외울 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식이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요.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그죠? 이런 형태의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정리해 나갈 수 있다. 분수식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근데 그래요. 자, 간단한 문제 하나만 볼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은 문제 연습도 필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이거를 간단히 하라가 문제인데요. 실수하기 쉬운 거는 전체를 여러분들이 통분하려고 달려든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통분하면 복잡해지기만 하고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냥 복잡해서 안 되는 거지. 자꾸 복잡해지니까 실수가 나오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뜯어보세요. 이 분수가 아까 말한 공식의 이런 형태에 맞죠? 그죠? 이런 형태에 맞거든? 그러면 저 형태를 그대로 이렇게 바꾼다고 외우는 거야. 이 공식을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럼 얘가 라지 A고 얘가 라지 B고 얘가 라지 C잖아. 어떻게 보면. 그럼 그대로 쓸게요. B 빼기 A. 뭔지 알겠지? 지금 저 공식 그대로 쓰는 거야. B 빼기 A 하면 얼마냐면 B가 나오고요. C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써지게 되죠. 그죠? 네. 아, 참, 여기가 B분의 C가 아니라 B분의 B구나. 그지? B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겠네. 마찬가지 얘도요. 얘가 라지 A고 얘가 라지 B고 얘가 라지 C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저 공식에서. 그럼 그대로 공식 쓰면 B 빼기 A분의 C하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자,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해보면 D분의 D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어렵지 않게 뭐 앞에 있는 거 값은 다 1이니까 빼버리고요. 그리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두 개가 또 없어지죠?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요 분수식 두 개도 없어지죠? 부호 다르니까. 그럼 남는 건 결국 맨 앞에 있는 A분의 1과 맨 뒤에 있는 요거 마이너스 요거 이렇게 남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얘 한 번만 통분해주면 돼요. 얘만 통분 마지막으로 a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답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 이 공식을 쓰느냐 이렇게 봤을 때요. 어떨 때 그러면 선생님 이 공식을 쓰나요? 딱히 어떨 때라고 정해진 건 없지만 아까 말한 대로요. 뭔가 이런 형태야. 문제가 분모가 곱하기 형태로 주어지는 분수식이 여러 개 나온다는 얘기고, 또 다른 특징은 분모에 있는 일부분이 그 뒤쪽 분수에 계속 일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응? 얘도 어딘가 나타나고, 또 봤더니 요 분모에 있는 어떤 한 인수가 또 다른 분수에 또 나타나잖아. 그지? 이렇게. 응. 뭐 연달아 나타날 수도 있고요. 좀 멀리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이럴 때 이 공식을 써주면 이렇게 연달아 없어지는 형태를 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문제는 요것만 풀고 여러분들이 뭐 다른 문제들은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유형이요. 자, 이제 유형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를 봤을 때 문자의 개수가 더 많은 경우를 얘기해요. 즉, 여기 있는 보기를 보면 금방 이해가 가시는데요. 이렇게. 문자는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어떤 x, y, z의 값은 구할 수가 없죠. 식이 하나 부족하잖아. 그지? 식 3개가 돼야 되니까.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런 식을 간단히 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이런 문장은 다 배웠어요.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목적이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한다 라고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해 나가봐라.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이렇게 가려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이 방법이 한 문자로 정리가 안 돼. 힘들어. 복잡해지고. 그럴 때는 그냥 단순히 문자의 수를 그냥 줄여본다. 자, 이런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얘를 정리하고 싶어. 그럼 한 문자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한 문자로 정리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얘는 분명히 연립방정식은 아니지만 연립방정식 풀듯이 다루세요. 즉, 문자 수를 얘도 줄여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려면, 얘를 이렇게 가려면 지금으로서는 연립방정식처럼 한 문자를 소거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Z를 한번 소거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아무거나 없어도 돼요. X나 Y나 Z 중에 마음에 드는 애 하나 없애면 돼. 그럼 Z 없애려면 어떻게 해? 여기 2배에서 두식 더하면 되죠, 그지? 두식 더해주면 10x-5y는 0 나오니까 정리해보세요. y는 2x가 나오네요. 간단하게 나옵니다. 해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온 결론, y는 2x를 다시 둘 중에 한 군데 넣으면 되겠죠? 연립방정식처럼 생각하라고. 그럼 2x를 뭐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 넣읍시다. 여기다 2x 넣으면 8x 빼기 2z는 0이니까 어렵지 않게 z는 4x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잘 정리된 겁니다, 이게. 즉, 마지막에 그냥 참고로 x는 그냥 x로 본다면요. 결국 모든 문자가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뭐 이미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마찬가지 문자는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고요. 얘를 이용해서 문제는 얘를 구하란데요. 어쨌든 얘를 간단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할 수 있나부터 관찰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자, 이거 선생님 바로 설명하지만 한번 잠시 멈춰놓고 여러분들 해봐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문자로 정리할까요? 자, 지금 보면 양쪽 식에 둘 다 들어있는 게 Z라는 걸 잡아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양쪽에다 Z가 있구나야. 그러면 뭔가 Z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은 Y를 Z식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식은 X를 Z식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그럼 여기서는 뭐야? Z분의 1만 요로 넘기면 1-Z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됐네. 한 문자로 정리된 거야, 이게 이미. Y가 Z식으로 정리된 거야.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
z를 넘기면 x분의 1이 1-z잖아요. 그럼 양변 이렇게 역수하면 x는 1-z분의 1 이렇게 되죠. 했네. 그래서 y와 x가 모두 z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깔끔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두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식이 xyz 플러스 1이니까요. x는 이거고 x 곱하기 y가 이건데 통분할게요. 이거 통분했을게. 그럼 z분의 z-1 되고요. 곱하기 z는 가만히 놓고요.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거 약분되고 이것도 약분되지? 부호만 마이너스 바뀐 거잖아. 약분되면 전체가 0 나오겠네. 이렇게. 자, 간단합니다.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거를 보면 이거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랍니다. 얘를. 지금 아까는 이용할 식이 다 2개였잖아. 그지? 문자 3개, 식 2개를 주고 간단히 했었는데 한 문자로 정리했었는데 이젠 문자가 3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안 줘요. 이걸 가지고 뭘 구하래. 그러면은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하기가 안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럼 기껏해야 얘를 간단히 뭔가 이용하는 방법은요. 아까 말한 두 번째 방법. 문자 수를 줄여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z를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얘를 갖다가 여기 있는 모든 z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이해 가시겠어? 여긴 z 없고 여기 z 하나, 둘, 셋, 네 군데 z에다가 요걸 전부 다 대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식이 좀 복잡한데 어쨌든 얘가 x와 y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닙니까? z는 없어지잖아 이제. 그래서 정리해 나가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풀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자, 이해 가시죠? 좀 두 가지 테크닉 좀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하려고 노력해라 이겁니다. 네. 그 다음 유형이요.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이 비례식의 연산입니다. 자, 이 비례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비례식이 있어요.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떨 수 있냐면 일단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다. b는 2a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좀 위치를 바꿔도 돼요. a 대 1은 b 대 2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고요. 아니면 요걸 분수 형태로 뭐 a 대 b는 1대 2다. 이래도 되고요. 아니면 a 대 b가 1대 2다. 이래도 되고요. 아니면 이래도 되죠. a는 k라 b는 2k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1대 2니까. 자, 여기 있는 표현들이 전부 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동치. 그래서 뭐 다 자주 이용하는 형태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형태가 이겁니다. 비례식의 연산에서 2단원에서 이용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수식이 같다란 표현이 있을 때 결국 분수식은 비례식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이 분수식을 K라고 놓고 얘는 K, 얘는 K 이렇게 정리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써요. 실제로. 여러분 중학교 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다를 많이 썼지만 이것도 당연히 많이 쓰이죠. 하지만 지금은 식변형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자, 한번 증명 하나 볼게요. 간단한 증명인데 자주 나오는 증명입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그냥 요거 잠깐 얘기하자. 3개짜리에서 여러분들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A 대 B 대 C가 1대 2대 3이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할 때 어떤 친구 이거 내항의 곱은 같으니까 선생님 C는 2B는 3A 이거 되지 않나요? 이거 큰일 납니다. 3개짜리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같다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는 게 이런 거. 뭐 2x는 3y다가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x 대 y의 b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순서대로 x 대 y는 2 대 3 이러는 친구 있거든. 이거 아니에요. 2 대 3, 3대입니다. 식변형 좀 해보세요.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즉흥적으로 쓰지 말라는 거 좀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하셔야 돼요. 자, 간단한 증명 하나 볼게요. 문제가 지금 이렇게 썼지만 이걸 증명하란데요. 이걸 증명하란데 이렇게 볼게요. 이 3개가 같을 때 이건 이미 준 가정이고요. 그
그 분수식의 값이 이 값과 같음을 증명하라. 이렇게 난 겁니다, 문제가. 자, 그럼 이게 같을 때 그 값이 이거랑 어떻게 같으냐. 이걸 보이기 위해서 아까 썼던 테크닉을 씁니다. 얘를 갖다가 K라 놓을게요. K라 놓습니다. 분수식을. 굉장히 자주 쓰여요. 그러면 얘도 K, 얘도 K, 얘도 K일 거니까. 그지? 그러면 A는 BK라고 쓸 수 있죠. 한번. 얘는 K니까. C는 DK가 되고. E는 F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 식을 덧셈을 하면 A 더하기 C 더하기 E가 되고요. 여긴 K가 묶여서 B 더하기 D 더하기 F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런데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0이 아니니까 이로 나눠주면은 결국 K는 B 더하기 D 더하기 F분의 A 더하기 C 더하기 E가 되지. 됐네요. 결국 K가 이것과 같음을 보였죠, 지금. 됐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증명됩니다. 뭐 자주 나오는 증명인데요. 요 조건이 꼭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될 게요. 이 조건이 만약에 없는데도 친구들은 이래요. 습관적으로 그냥 이거 아는 거다. 이렇게 풀어서 그냥 이거 나눠서 됐다. 이렇게 보거든.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여기서 얘가 문자이기 때문에 얘가 0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조건이 없으면. 그럼 얘가 0이라면 못 나누거든. 그래서 0이 아닐 때만 K값이 이게 되는 거고, 얘가 0이 된다면은 K값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죠. 이해 가나? 꼭 조심해야 돼, 이 부분. 문자를 풀다 보면 이해하게 될 건데요. 자, 지금은 이 조건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는 얘를 공식적으로 가비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 공식은요, 알아두면 나쁠 건 없어요, 당연히. 이 공식을 그대로 이걸 공식처럼 외워서 문제에다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도 되지만 굳이 외우지 않고 K로 정리해 나가는 게 좀 더 일반적으로 좋아요. 자, 요 문제 하나 또 볼게요. 이 분수식이 같을 때 이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자, 이런 분수식을 다루는 테크닉 아까처럼 K라고 놓아요. 그래서 얘는 K 하니까 X 플러스 Y는 3K 되지? 또 얘도 K 해서 Y 더하기 Z는 4K가 되고요. Z 더하기 X는 5K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정리해서 이걸 구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정리할까요, 얘를? 어떻게 정리할까요? 대답 많죠? 선생님 다 더해요, Z를 소거해요, 대답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시각, 여기는 다 해서 문자가 몇 개냐면 4개죠. 문자가 X, Y, Z, K 4개야. 문자는 4개인데 식은 3개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하자고? 그렇지.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하자고.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하자고요. 그럼 어떻게 정리하냐고요? 그 목적은 아까 했던 거거든. 그럼 한 문자로 정리하고 싶어. 어떻게 그렇게 한 문자로 정리할까? 연립방정식 풀듯이요. 문자는 하나, 식은 하나 부족하지만 연립방정식 풀듯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유난 형태의 식, X, Y, Y, Z, Z, X 이렇게 뭔가 돌아가면서 유난 형태로 나오는 세식의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많이 했더라? 싹 다 더했죠? 이거 기억나세요? Z 소거해도 되긴 되지만 이런 걸 싹 다 더하는 게 좋아요. 그럼 싹 더하면 X 2개, Y 2개, Z 2개 되고요. 여기는 7에서 12K 나오네요. 그래서 X, Y, Z가 6K가 나오고요. 됐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요거하고 요식 빼면 되죠? 맞지? 여기에서 요거 빼면 Z 나올 거고, 여기서 요거 빼면 X 나올 거고, 여기서 요거 빼면 Y 나오잖아. 보이지? 그러네. 그래서 X는 2K가 되고요. Y는 여기서 이거 빼니까 K가 되고요. 여기서 요거 빼면 Z 나오지 3K 되지? 이렇게 됐네. 한 문자로 정리됐네.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거였거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가 구하오는 것에 대입만 하면 됩니다. 자, 생략할게요. 이 부분은. 자, 간단하죠? 그 다음 문제. 자, 그 아이디어를 이용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조금 복잡해진 거예요. 자, 이 분수가 3개 같은데 그 값을 구하라. 즉,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수식의 값을 구하라는 게. 그럼 마찬가지. 이 전체 분수를 K라고 놉시다. 그러면은 얘도 K, 얘도 K, 얘도 K잖아. 그지? 그럼
그럼 하나씩 정리하면 얘가 K니까 B 플러스 C 빼기 A가 AK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요. C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BK, 얘도 K니까 A 플러스 B 빼기 C가 CK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이 세 개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할까요? 세 개 그냥 더 할까? 그러네. 괜찮네. A를 요로 A, B, C를 요로 넘겨가지고 해도 되고요. 그냥 더 해도 되겠네. 괜찮네. 뭔가 돌아가는 형태의 식이니까. 그럼 A가 없어지고 하나 남고 B도 하나 남고 C도 하나 남네요. 그럼 여기는 K가 묶여서 이렇게 되겠네요. 됐지. 따라서 그러네. 똑같은 게 생겼으니까 이게 이렇게 지워져서 K는 얼마? 1이네. 그지? 맞죠? 이러면 안 됩니다. 아까 안 된다고 했죠? 굉장히 이게 여기서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을 다 망쳐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함부로 양변을 문자로 나누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얘가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똑같다고 약분하는 거 아니거든. 위험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약분해서 쓰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논리. 문자를 약분하면 큰일 난다. 아니, 그렇다면은 뭔가 이상하잖아.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나를 하나 더 명시해야 정확한 거겠죠? 당연히. 안 그렇겠어요? 자, 그럼 0이면 어떻게 될까? 얘가 0이라면 우리가 구할 건 지금 K값 아니야. 그지? K값을 구하는 거. 그럼 0일 땐 K값이 뭔가? 그럼 애들은 이렇게. 쌤,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K는 모든 수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0일 땐 여기서 K를 어떻게 구합니까? 0 곱하기 K가 0인데 K를 어떻게 알아? 여기서는 못 구하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0일 때라는 단서가 붙으면 이때는 문제를 다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문제를 이렇게 푼 거고 지금 마찬가지 이 경우에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달라는 소리야. 이렇게 받아들여. 그럼 얘가 0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응? 여기서 B 플러스 C가 뭐야? 여기서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A잖아. 그지?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계산하면 요 식이 다시 쓰면 얘가 K일 거 아니야. K는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2겠죠? 이렇게 됐죠? 여기서 A는 약분할 수 있는 건 당연하지. 선생님 A가 문자인데 왜 약분하는? 여기는 처음부터 A, B, C가 분모에 쓰였잖아. 그럼 분모에 쓰였단 말은 절대 0이 아니란 게 이미 약속이 된 상태야. A, B, C는. 자, 이렇게 K를 또 다시 한번 문제를 처음부터 풀어서 다시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됐네. K 값은 결국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이렇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 이 결과를 이용해서 이 분수식의 값도 구해봐라거든. 그러면 분수식 값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값도 뭔가 두 가지로 풀어봐야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K가 1일 때와 K가 마이너스 2일 때로 나눠서 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도. 그럼 K가 1이다. 그럼 이 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다 한번 넣어봅시다. K가 1.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K가 1이다를 여기다 써봐. 1이다. 그지? 그럼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정리하면 B 플러스 C가 2A 뭐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 C 플러스 A가 2B 나오고 그 다음 A 플러스 B가 2C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네. 그럼 이용할 수 있네. 바로 여기서. 여기 2A, 여기가 2B, 여기가 2C니까. 보이지? 그지? 그러면 요 식의 값이 따라서 준식은 A, B, C분의 2A, 2B, 2C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돼? 8ABC가 되고 결국 8이 되겠죠? 0이 아니니까 약분 되지. K가 마이너스 1 때는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2 갖다가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해가죠?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준식의 값이 하나가 더 구해집니다. 얼마가 나올까? 마이너스 1 나오겠죠? 해보세요. 자, 뭐 이렇게 해서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리고 이래서 유리식을 유형별로 다 지금 공부해본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형태의 식을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가, 어떻게 간단히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그냥 문제 테크닉 같아요. 자, 문제 연습 더 하시고 다음 시간에 무리식으로 갑니다. 네.